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제가 블록체인을 처음 이해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 바람 한 점이 될 때가 있고 이게 태풍이 될 때가 있잖아요. 바람 한 점, 그리고 태풍. 이 블록체인 생태계 안에서는 엄청난 바람이 만들어지고 또 그보다 10배 이상 강한 태풍이 만들어질 때가 또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거의 태풍급이죠. 그럴 때 세상이 격변을 합니다. 제가 느낀 블록체인은 이거였어요. 블록체인을 이해하고 이게 진짜 이 세상에 쓰여지게 된다면 그냥 바람이 아닌 태풍급의 바람이 불겠구나. 사회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에 수많은 비즈니스를 변화시킬 겁니다. 공기의 흐름이 바람 한 점이 될 때가 있지만 때로는 태풍이 될 수가 있다. 1990년대 WWW가 나왔죠. 월드 와이드 웹이라는 인터넷이라는 게 나왔죠. 인터넷이 나와서 인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면 블록체인은 인터넷 위에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를 하는 그런 발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블록체인은 그 시작과 끝이 신뢰, 이 신뢰라고 해도 과장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그 진정한 태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올해를 기점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2021년까지는 블록체인 생태계와 그 외 생태계가 투쟁을 했어요. 블록체인의 기술혁명은 인류를 한층 더 진화시킬 것이다. 라는 한편과 또 다른 한편은 블록체인은 사라져야 된다. 암호화폐는 사라져야 된다. 이런 두 부류의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내부의 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태풍이라는 거죠. 이제 블록체인을 실용화할 것 같고 블록체인을 써야 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규제들이 만들어지지만 그 내면에는 분명히 옥석이 가려질 겁니다. 사라져야 될 코인, 그리고 영원히 살아남을 코인. 이 과정 중에서 이제 같은 업을 하는 사람들끼리 싸움을 하죠.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것들입니다. 블록체인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봤을 때 잘 모르니까 쟤를 받아들이기 힘들어 라는 주장보다 이제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잘 아는 사람이 또 다른 블록체인 암호화폐를 밴시키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도태되는 코인들이 나오고 그 생태계 안에서 편이 나오고 천군백군이 나온다는 거죠. 블록체인을 굉장히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 저격을 해버리면 이게 어쩌면 생태계 자체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거죠.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저탄소, 탄소 중립, 리플을 완전히 쓰겠다는 미국 정부의 포지션인지 저탄소 정책을 꾸준하게 폈던 리플사, 브래드 갈링하우스, 크리스 라슨, 그러면서 비트코인을 약간 디스 아닌 디스 같이 들릴 수도 있죠. 작업 증명 방식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소비를 한다. 그 암호 하나 푸는 게 뭐라고 그렇게 그래픽카드와 전기료를 소모를 하면서 이게 한 단체에서 한 채굴장에서 꾸준하게 계속 블록을 만들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전 세계 많은 수많은 채굴장에서 그 블록 하나를 쟁취하기 위해서 이 채굴을 한다는 거죠. 그 암호를 풀기 위해서. 경쟁률이 300대 1, 400대 1 되는 와중에 이제 거의 풀어나가서 블록 생성을 딱 하려는데 단 몇 분 차이로, 단 몇 초 차이로 다른 채굴 풀에서 그 블록을 만들었다고 브로드캐스팅이 되고 블록 형성이 돼버리면 그 작업을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냥 몇 군데 안 되는 채굴 풀에서 블록을 정상적으로 따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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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분에 하나씩 만들어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암호 해시 값을 푸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계속 난이도는 높아지죠. 어떻게 해야 10분에 하나씩 블록이 형성이 될까요? 그만큼 이 슈퍼컴퓨터를 많이 보유한 채굴풀에서 결국은 그 블록을 만들겠죠. 근데 이게 컴퓨터만 많이 갖고 있는다 그래서 이게 또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의 운이란 게 또 따라야 됩니다.
그 운 때문에 소규모 채굴풀에서도 이걸 돌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블록 생성이 돼야 보상으로 6.25개국 비트코인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채굴 회사는 그 비트코인을 시장에 공급을 시켜서 또 그 회사가 들어가게 유지를 할 거 아닙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게 문제란 거예요. 이렇게 해서 브래드 갈령 하우스가 비교를 많이 했죠. 너무나 많은 전력 소비를 한다. 이거는 탄소 중립 정책에 위반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지금 SEC와 소송 중에 누구를 비교를 합니까? 어디를 비교합니까? 아니 왜 이더리움은 암호화폐라고 그러고 우리 리플은 증권이라고 그러냐? 그러면 명백하게 이더리움이 왜 암호화폐인가에 대한 데이터를 보여달라. 지금 이 지경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벼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SEC와 리플과의 소송이 끝나면 지금 이더리움에 너무 친화적이지 않냐, 이런 여론들이 나오니까 SEC 측에서도 뭔가 타당성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리플과의 소송이 끝나면 이더리움도 우리와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조사를 하라.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 닉 카터라는 사람이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미국 리플이 두 개의 가장 큰 암호화폐인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훼손하려고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을 했다는 이 트위터가 떴어요. 거기에 즉각적으로 이제 반응을 했죠. 리플의 기술 총괄 책임 데이빗 숄츠가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회사에 재앙적이다. 그러나 이더리움을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주장에 신속하게 대응을 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한다. 중국이 엄청나게 보유를 한 비트코인을 키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트코인을 금지하는 것은 회사에 굉장히 재앙적이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등록되지 않은 증권으로 분류할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SEC와 리플의 소송이 너무 지연이 되면서 이제 암호화폐 안에서의 내부 갈등이 생기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옥석이 가려지고 어떤 거는 사라지고 어떤 거는 부각이 되겠죠. 똑똑한 소비자는 리플을 얻습니다. 리플의 변호사들은 SEC가 블록체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악명 높은 소송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계속 노리고 있다라고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런 기사를 접하고 나면 제 생각은 그래요. 빨리 비트코인 흑공에서 벗어나야 된다. 비트코인 흑공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코인 노예가 될 수밖에 없다. 죽을 때까지 비트코인만 보고 있어야 된다. 그나마 천만다행인 게 SEC와 소송이 끝나면 아마 처음으로 비트 흑공에서 열애가 될 수 있는 코인은 리플이 될 겁니다. 어쩌면 리플 흑공이 나올 수도 있어요. 리플이 오르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오르고 리플이 떨어지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떨어진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확성이라는 게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사회의 규범과 규율이라는 테두리 안에 존재한다는 그 이유만으로 명확성이 띄지 않은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밴당하기 마련입니다. 이 와중에 미국 은행협회 회장이 미 은행업계 암호화폐 반대하지 않는다. 반대할 이유가 이들 입장에서는 1도 없죠. 돈이 들어오는데요. 또 수수료를 챙기는데, 그리고 이제 수많은 파생 상품으로 더 많은 돈을 끌어모으겠죠. 그러면 얘들한테는 무조건 돈이죠. 그러나 여기에서도 눈여겨보셔야 될 게, 미국 은행업계와 월스트리트 대출기관은 암호화폐에 반대하지 않는다. 디지털 자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따라 미국 은행들은 고객이 코인을 사고 팔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나오는 말이 또 뭡니까? 규제. 그는 토큰 플랫폼 규제와 관련 대다수 토큰 플랫폼들은 전통 대출 기관과 유사한 방식으로 비즈니스를 펼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등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돼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통 대출 기관, 전통 금융과 똑같은 포지션의 규제가 적용이 돼야 된다. 자, 이 규제가 적용이 되면 이해하셨죠? 엄청나게 많은 코인들이 지읒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라. 괜찮다. 우리는 땡큐다. 돈이 들어오는데 그 대신 규제. 그리고 정말 궁금한 게 동등한 위치의 규제를 원하는데 그러면 규제를 해야 될 주체가 없는 이 비트코인은 어떻게 할까요? 참 궁금하긴 합니다. 이게 모든 걸 금융상품으로 보겠다는데 거기에 대장주가 누구 불러가지고 뭐라 할 놈이 없어. 주체가 없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이 많이 갖고 있는 코인을 순수히 인정하겠습니까? 아니 지금 전통 금융기관과 똑같은 대우를 하라고 이제 얘네들이 이제 미 정부에 압박을 넣을 건데 누구에게 항의할 만한 주체 자체가 없는 이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까요? 아무튼 올해 비트코인 시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미국과 똑같은 방식의 전 세계 경제를 흔드는 또 한 나라가 있죠.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 암호화폐 홍보 및 마케팅 규제 입법 추진 이제 쪼고 있죠. 블록체인 생태계는 이제 사라질 수 없어. 암호화폐는 이제 인류와 공존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부터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올해는 어쨌든 긍정적인 규제. 그러나 부정적인 규제보다 더 큰 칼바람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말 현명한 투자를 해야 될 때예요. 그래서 정말 현타가 올 수 있는 구간들이 많아요. 현타 구간. 어떤 게 현타 구간이냐? 내 친구가 탄 코인은 계속 오르는데 내가 탄 코인은 사라진다. 이런 현타. 미래를 보지 않고 지금을 위한 투자를 하게 되면 결국은 현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이제 규제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영국에서 가장 좋아하는 코인 1등이 뭡니까? 아시죠? 영국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일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코인 1위 바로 XRP. 이런 데이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읽은 건데 지식 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코인이 XRP라고 합니다. 대충 방금 보셔서 아시겠지만 거의 선진국들이 XRP를 선호를 합니다. XRP 홀더 분들은 단 하나를 갖고 있더라도 꼭 제 영상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근데 또 우리나라는 또 대선 주자 두 분들이 이제 또 막 암호화폐를 아주 그냥 옹호하고 있어요. 표를 얻기 위한 술수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이들의 말들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이 스마트 컨트랙트 블록 안에 그 말들을 확 넣어버려야 되는데 또 바뀔 겁니다. 제가 규제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한 일주일 정도 한 것 같아요. 근데 제 말대로 계속 움직이고 있죠. 여러분들 지금 리플 타고 계신 분들은 정말 잘 타고 계신 겁니다. 오늘은 왜 끝내려니까 살짝 아쉽네요. 그렇지만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